오늘은 좀 비교적 심플하게 간단하게만 좀 진행할 겁니다. 근데 뭐 첫 단원이 집합이라 사실 제일 쉬운 단원이라 좀 원론적인 얘기부터 좀 출발할 거야. 집합이란 놈을 배웠잖아. 뭐 합집합, 교집합 하면서, 그치? 그럼 이제 너가 처음에 뭐 그걸 배워야 되는데 이유를 알고 가야지. 집합을 정의한다. 집합이란 놈의 등장 이유. 집합이 왜 등장하게 됐을까? 집합을 배우는 이유가 뭐야? 앞으로 뭐 함수를 한다 치면 정의역의 범위, 실수의 범위 이러면서, 그치? 집합이란 거는 이제 우리가 수학으로 치면은 범위를 설정하려고. 그러니까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럼 범위를 이제 정하고 싶어. 그럼 이제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맞죠? 범위를 설정이라고 할까? 아이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너희가 정의역의 범위 이러면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란 말이야. 근데 누구는 이렇게 범위를 잡고 누구는 저렇게 범위를 잡으면 돼, 안 돼? 똑같은 함수 fx를 다루고 싶은데 누구는 실수를 읽었고 누구는 자연수를 읽었어. 그렇게 모호하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등장하는 게 집합으로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배우게 되지. 그중 하나가 뭐냐면 범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문제가 그거잖아.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아닌 것은. 그치?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들의 집합, 모임 이러면은 모호하니까 집합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거 가지고 집합인 것 아닌 것 찾기. 그런 류의 문제로 넘어옵니다. 이 정도는 너무 쉬워서 사실 내가 딱히 설명할 필요 없고, 지금 저 밑에 두 번째 조건이 하나 더 나올 자리가 비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 사실 설명 안 해요. 정말 대부분 선생님들 설명 안 하는데 예전에 한 6년 전쯤인가 모의고사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 육모 아니면 구모야. 여름이었으니까. 육모 아니면 구모인데 그때 애들이 진짜 많은 애들이 우르르 틀려왔었어. 오케이? 우리 반 애들이 내가 가르쳤던 애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답률이 10번대야, 10번대. 모의고사 10번대면 졸라 쉬운 거 알잖아. 너 쳐봐서 알잖아. 10번 초반이니까. 근데 정답률이 생각보다 많이 낮았어. 10번대 이러면은 정답률이 막 90%, 80% 나와야 되거든. 10번 초반이면. 근데 정답률이 40%인가 50%밖에 안 나왔어.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설명한 이 두 번째 게 거의 안 나오는데 갑자기 나왔거든. 뭐냐면 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이제 보통 설명 안 합니다. 자,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너는 어차피 집합했으니까 우리 반은 다 했으니까 원소를 얘기한 거야. 원소. 그 집합을 이루는 구성원들을 우리는 원소라 부른다. 그죠? 원소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예시를 하나 들어가 볼게. 집합이 있어. 1과 3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문제 있어 없어? 문제 없죠? 근데 1과 1을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있어 없어? 있어요. 이런 표현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마치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고 할 때 이런 경우면은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3이라고 써주잖아. 근데
이런 경우에 얘가 여기서 나오는 근을 하나하나 쓴 거라면 얘는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우리 이렇게 표기하니? 한 번만 쓰지. 대신에 중근이라고 명시해 줄 뿐이지. 해는 하나예요. 두 개인데요? 서로 같은 두 개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근의 입장에서, 방정식 입장에서 봤을 때고, 해라는 값을 그냥 구한다. 그냥 값의 의미를 두게 되면 하나입니다. 맞죠? 그거랑 똑같아. 해라는 것을 갖는 집합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해집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해를 표현을 할 때는 집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때는 중복되는 것들은 중복된다라는 말만 해줄 뿐 개수로는 하나로만 세워줍니다. 즉 1과 1이라고 표현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 어느 집합이 A가 있었어. 만약에 이게 집합이었다라고 가정해보자. 자, A에서 원소 하나 꺼냈습니다. A의 원소 중 하나 꺼냈어. 1이란 걸 꺼냈어. 자, 그거 얘야. 구분 못하지. 그런 경우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만나는 문제에서 A와 B라고 표현되었을 때 말 안 해. 문제에서는 절대로 말 안 해줘. 말 안 해도 너희들은 반드시 A와 B는 무슨 수다? 다른 수라고 찾아줘야 돼요. 그럼 너희가 이번에 풀었을 때 그 수업하면서 풀었을 때 만났던 문제의 예시로 들어가 보면 이런 문제 막 했었던 거 기억나? 그때 뭐 예를 들어서 A 교집합 B가 A가 되도록 하는 아니면 A와 B가 같아지도록 하는 이런 류의 문제를 풀었잖아. 그때 막 이제 계산을 해주지. 그때 A가 만약에 1이나 3 나온다. 그럼 맞아 틀려. 이거는 볼 필요 없이 무조건 틀렸다고 해줘야 돼. 왜? 달라야 되거든. 여기도 마찬가지고. 알았지? 그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였어. 되게 쉬운 문제잖아. 그게 모의고사 10번인가 뭐 11번인가 뭐 그쯤 나왔다 치자. 거기에 딱 나왔어. 계산을 했는데 A가 두 개가 나와. 둘 다 A 교집합 B가 A를 만족하는 거였어. 그 애들이 고민을 했지. 1일까 3일까. 그러다가 애들이 1로 답을 팡 찍은 애들도 있고 3으로 팡 찍은 애들도 있어. 답은 3이었어. 왜? A의 집합에 1이라는 원소가 있었거든. 그런 식의 문제가 나와가지고 애들이 진짜 많이 틀렸었어. 오케이? 그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집합을 표현을 할 때 A, B, A와 B라고 한다면 그 A와 B는 반드시 다릅니다. 알았죠? 원소들은 달라요. 너 1학년 몇 반이냐? 화성고 1학년 9반의 집합이라고 했을 때 박준서가 2명 있으면 안 되지. 물론 서로 다른 동명이인 말고 너랑 똑같은 박준서라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으면 안 되잖아. 알았죠? 그거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고 그거 하고 나면은 진짜 쉬운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집합의 표현 방식. 집합의 표현이라고 하면은 보통 세 가지를 설명하죠. 하나는 원소나열법, 하나는 조건제시법,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나는 벤 다이어그램을 뺄 거예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뭐랑 뭐?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은 나는 표현 방식이라고 안 해요. 계산하는 풀이 방법이라 그러지.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 어차피 문제에서 집합의 표현 방식을 쓰시오. 일단 중학교, 초등학교식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집합 자체를 표현하는 방법은 원소들을 말 그대로 나열해서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요.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하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원소를 너희들한테 찾으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중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조건제시법. 실제로 조건제시법 문제가 졸라게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읽어주는 방법을 하나 설명해 줄게. 일단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자체는 너희들이 아니까 예시로 바로 들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있어. 원소나열법으로 표현을 해보자. 1과 2와 3과 이런 규칙을 가지고 10까지 가지고 있어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이라는 얘기다. 그치? 그래서 얘를 가지고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봤고 그치? 그런 것도 막 연습해봤을 거 아니야. 학교 시험엔 안 나옵니다. 뺄 거예요. 왜? 복수 정답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건 안 나와요. 물론 다음 중 A와 B와 집합이 서로 똑같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곤 하겠지. 그건 찾으면 되니까. 집합 B라는 것은 우리가 조건제시법을 한번 나타내 볼게. 자, 집합 B가 있어.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할 때는 항상 앞에 막대기 하나 들어간다. 그치?
x바라고 읽어요. x바, x를 원소로 가지세요라는 말입니다. 어떤 x? x는 3의 양의, 원래 양의라는 말 안 해도 당연히 양수인데 어쨌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 3의 양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집합 C가 있어. 보이나? 카메라에. 집합 C가 있어. 집합 C라는 것은 역시 조건제지법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x바, x를 원소로 가집니다. x는 어떤 수예요? 음수였어요. 근데 x는 무슨 수의 범위였어요? 자연수에서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음수인 자연수 없다, 그치?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도 조건제지법으로 집합에서 나옵니다. 명제에서도 마찬가지, 그치? 거짓인 명제 하면서. 자, 요렇게 표현됐어요. 원소나열법을 조건제지법으로, 조건제지법을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는 거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어차피 문제에서 안 물어보니까 얘 가지고 나는 설명하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어. 자, 원소 몇 개야? 원소 몇 개야? 셀 수 없이 무한히 많아요. 원소 몇 개야? 없어요. 없어요를 다른 말로 몇 개야? 0개예요. 자, 원소의 개수 10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런 집합은 무슨 집합? 유한집합이라 부르고 얘는 무한집합. 그러면 아까 너가 원소의 개수 몇 개야? 라고 했을 때 없어요. 혹은 0개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일까? 유한집합입니다. 무한집합은 말 그대로 무한계 있어서 셀 수 없는 걸 무한집합이라고 하고 얘는 내가 질문을 다시 한번 했잖아. 0개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 정수로 대답을 할 수 있지. 그러면 얘는 유한집합이에요. 유한집합 중에서 종류가 무슨 집합? 비어있는 빌공자 써가지고 공집합이라고 부르는 것뿐이고 공집합의 표현 방식은 하나입니다. 파이라고 불러주는 요거. 혹시 표기 방식이 2개야 라고 했다면 그거는 교육과정 이전, 옛날 교육과정에서 표현하는 방식. 요새는 그 표현 방식 자체가 사라졌어요. 뭐냐면 비어있는 집합, 말 그대로 비어있다. 비어있다 어떻게 쓰냐? 이거냐? 뭐씨 한자 괜히 썼다. 모르겠다. 빌공자를 써가지고 말 그대로 비어있는 집합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 원소 아무것도 안 써서. 공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은 쟤도 있고 얘도 있었어. 옛날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 교육과정을 넘어서 바로 직전 교육과정에서부터 이미 사라진 표현입니다. 얘는. 요새는 이렇게 안 써요. 오케이? 혹시 나오면은 그냥 공집합으로 받아들여주면 되고 요새는 이렇게 안 씁니다. 알았죠? 헷갈릴 수 있어서. 그래서 요새는 공집합의 기호는 요거 하나만 남았어요. 그럼 다시 한번. 유한집합이 중요하겠어? 무한집합이 중요하겠어? 유한집합. 왜? 원소의 개수라는 걸 자연수, 정수로 우리가 뽑을 수 있고 정수로 뽑았다면 그걸 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이라는 나눗셈이라는 연산을 할 수 있잖아. 수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연산이다, 그렇지? 그래서 무한집합은 신경 안 쓰고 유한집합의 경우에는 원소의 개수를 찾아주기도 하죠. 기호로는 NA라고 표현합니다. number of A겠지. 그치? 얼마? 10. NC. 얼마? 0. 얘는 NB라는 표현 방법 자체를 안 씁니다. 무한집합에는 사용하는 기호가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됐지?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저 집합이란 무엇인가? 까지는 해결이 된 거고. 이제 요번에 1학기 때 했던 거 슬슬 기억나지? 이제 다시 당연히 기억하고 있었겠지만. 그럼 이제 집합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말 그대로 연산을 조금씩 하러 가야 되는데 아직 조금 덜 끝났어. 뭐가 하나 남았냐면 뭐부터 할까? 이거부터 해야겠다. 집합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뭐였다? 결국 집합은 범위입니다. 말 그대로 범위들끼리 비교하는 거야. 범위들끼리 비교하다 보니까 똑같은 자연수라는 범위인데 자연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양의 정수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표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 또는 0보다 큰 정수, 1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기타 등등등. 맞지?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집합이라는 거는 범위인데 그 범위들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럼 만약에 다르다 치면 어느 하나의 범위가 요만큼이 나오고 또 다른 하나의 범위가 이렇게 되기도 하겠지만, 어느 하나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고 다른 하나의 범위가 이렇게 되기도 한다. 그렇지? 두 개는 좀 명확한 차이를 보이네. 하나의 집합이 범위가 다른 하나의 범위 안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이런 식으로 범위들끼리 비교를 합니다. 그냥 크다 작다가 아니라 포함을 한다 안 한다로, 즉 집합의 포함 관계를 배우러 갑니다. 기호로는 이미 너희들은 알고 있어요. 맞죠? A가 B에 포함된다는 걸 기호로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 요 기호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야. 지금 우리 반에서는. 그치? 다 했으니까. 이 표현 방식은 A가 B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얘를 수학적으로 표현해봐.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 진짜 쉬운 물음이거든. 실제로 너가 집합에 포함한 게 A가 B에 포함되는지 B가 A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할 때 지금 내가 써줄 거 확인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얘의 정의가 뭘까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을 못해요. 뭘까? 예시를 들어볼게.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야 더 쉬워. 수학과 집합은. A가 B에 포함되니 안 포함되니? 포함돼요. 왜? 그렇지. 끝. 그거야. 실제로 너가 포함된다 포함은 안 된다 할 때 A의 원소 1, 2, 3이 B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지. 그거를 써주면 돼.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녀석의 정의는 A의 원소를 B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A의 모든 원소를. 그거를 한글로 주절주절 쓰면 귀찮으니까 그냥 내가 좀 대학교 표현 방식을 쓸게. 요거 A 거꾸로 된 거. all이라는 의미예요. all 모두, 모든. 모든 A의 원소는 이라는 표현이야.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알았지? 한글로 어차피 우리는 기억하면 되니까. A의 모든 원소들은 B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알았죠? 한글로 기억하세요. 포함된다의 정의는 A의 모든 원소는 B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를 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성질들을 다 설명을 할 거야. 근데 애들이 되게 헷갈려 한다. 왜? 방금 이것조차 풀 줄 알았는데 이걸 설명 못했던 거랑 똑같아. 정의가 무엇인지를 무시한 채로 자꾸 그냥 익숙하게 풀기만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수학의 정의를 모르고 넘어가는 거지. 자, 그러면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 굉장히 독특한 녀석 하나를 가지고 와볼게. 누구? 옛날 표현 방식으로는 집합의 상등이라고 불렀고요. 야, 상등이 뭐야? 상등이 뭐야? 그렇지. 너 상등이라는 이름 들었니? 이것도 옛날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서로 같은 집합. 요새는 한자로 표현하는 거 별로 안 쓰잖아. 너 혹시 수원 했나? 그럼 거기에서 로그 나오잖아. 그렇지? 거기 상용 로그 나오지. 너 상용 로그에 정수 부분, 실수 부분 배웠지? 지표와 가수 배웠냐? 미안해. 상용 로그에 지표라는 녀석이 나오고 가수라는 녀석이 나와. 그게 정수 부분이고 이게 소수 부분이었어. 옛날 명칭은 지표 가수였어요. 근데 요새는 한자 이름을 싫어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단어 딱 보자마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단어들 안 쓰고 있어. 상등, 이것도 굳이 상등 써야 되냐? 서로 같은 집합하면 되지. 좀 의문이 들긴 해. 정수, 부, 분 이것도 한자 아니냐 근데?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돼요. 단어를 좀 심플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서로 같은 집합이면은 집합 A와 집합 B가 똑같다라고 하면 이거잖아. 그치? 그러고 나면 이제 벤달 그림을 좀 설명하러 갈 건데, 자, 집합의 포함 관계. 앞으로 너희들은 서로 같은 집합도 중요하고 유한집합, 무한집합 중요하고 집합의 연산도 중요하고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집합이라는 걸 배울 때 포함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포함되어 있다, 아니다. 그걸 가지고 풀이가 달라지잖아.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럼 이제 모든 집합 문제는 거의 포함관계와 관련됐다고 보면 되는데 얘를 풀고 싶어. 어떻게 풀면 돼? 심플해요. 그 풀이 방법이 바로 벤 다이어그램이고 나는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 방식으로 굳이 안 넣는 이유. 벤 다이어그램은 뭐야? 말 그대로 집합의 범위를 동그라미라는 기호나 네모라는 그 그림을 이용해서 집합을 표현하는 거. 그때 어느 한 집합에 어느 한 집합을 포함하고 있으면 위에다 덮어주는 거고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뭐 이렇게 겹치게 해주는 거고 그치? 그런 식으로 포함 관계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표현을 해주는 것 뿐이야. 그러다 뭔가 표현 방식으로서 뭔가 의미가 있어지는 건 아니라서 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냥 따로 뺐는데 그러면 모든 문제들은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립니다. 뻥 안 치고 대한민국, 한국에서 나오는 집합 문제들은 99는 좀 너무했고 97%벤 다이어그램 쓰면 다 풀려요. 그럼 나머지 3%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까다로운 것도 있긴 하겠지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 필요도 없이 그냥 답이 나오는 문제. 즉 훨씬 쉬운 문제라는 얘기야. 모든 문제가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풀 수 있어요 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줘봐. 물론 벤 다이어그램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는 집합 같은 경우에는 표현하기 힘들어. 썼다가 지우고 색칠했다가 또 지우고 반대로 색칠했다가 또 지우고 뭐 겹친 거 찾다가 지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이가 막 찢어져요. 못 풀어. 그래서 복잡한 식의 경우에는 힘들다 보니까 간단하게 고치게 되고 그 간단하게 고치는 도구가 연산 법칙인 거지.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 어찌됐건 벤 다이어그램만 잘 그리면 됩니다. 그럼 서로 같은 집합이란 것도 어느 하나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거니까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서 표현해보자. 자, 서로 똑같은 집합을 나타내고 있는 A와 B를 그려봤어. B도 똑같이 겹치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럼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가 무엇일까? 내가 A의 원소들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볼게. 자, 여기 있는 이 빨간색 A의 원소는 B에 포함되어 있어? 네. 여기 있는 A의 원소는 B에 포함되어 있어? 네. 귀찮지만 대답해요. 여기 있는 빨간 A의 원소는 B에 포함돼요? 너는 네만 하면 되지만 나는 똑같은 질문은 앞으로 2번 더 할 거야. 여기 있는 A의 원소는 B에 포함돼요? 여기 있는 A의 원소 B에 포함돼요? A의 모든 원소 B에 포함되니? 그러면 A는 B의 부분집합이지? 맞죠? 2번째. B의 원소들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보자. 여기 있는 B의 원소는 A에 포함되니? 여기 있는 B의 원소 포함되지? 되지? 모든 B의 원소 A에 포함돼? 네. B는 A의 부분집합이니? 정의에 의해서 네. 2개 동시에 만족하고 있지. 이게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입니다. 서로 같은 집합이다라는 녀석의 정의는 A가 B에 포함되면서 동시에 B도 A에 포함되는 거. 서로를 포함합니다라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참거진 문제들에서 되게 처음 배울 때 헷갈렸던 성질들이 나왔을 거야. 예를 들어서 A라는 녀석은 A에 포함됩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이런 것들. 처음에는 좀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 그치? 뭐 우리 반이야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하나 더 있어. A가 B에 포함이 된대. 그런 A들 중에는 A로서 가능한 것 중에는 B의 원소가 만약에 1, 2를 가지고 있다 쳤을 때 1, 2. A는 1만 가진 것도 있겠지. 2만 가진 것도 있겠지. 근데 1, 2 다 가진 것도 있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를 모두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 처음에. 즉 뭐다?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잖아. 여기서 했던 거. 그러면 이런 A들 중에서 자기 자신은 제외한 A를 뭐라 불러주지? 그렇지, 똑똑하구만. B의 진짜, 참진짜 맞나? 참진짜 맞을 거야. 진라면 할 때 그 진. 진짜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의미로 진부분집합이라고 불러줘요. 여기서 명칭 하나 설명 안 했네. 여기서 이 A를 뭐라 불러준다? B의 그냥 부분집합이라고 불러주는데, 그래서 부분집합들 중에는 B의 원소 하나만 가진 것들, 2개 가진 것들, 3개 가진 것들, 다 가진 것들, 즉 자기 자신까지 다 포함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진짜 부분집합이라 그래서 진부분집합이라고 불러주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너희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거,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 거기서 오지게도 틀려요. 어려운 문제 좀 나오면. 그거 진짜 조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성질. 결과를 아니까 그냥 물어볼게.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왜? 를 설명하라고 하면 힘들어. 이건 어차피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바로 설명할게. A의 원소에 A, B, C가 있다고 해볼게. 그럼 이제 나는 A 안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A, B, C 집어넣으면 된다, 그지? 근데 나 분명히 여기다가 A의 어느 한 부분집합을 구하고 싶어. 그지? 그럼 이제 A를 넣을 때는 부분집합으로 넣을까 말까만 고민을 하면 돼. A를 어디다 넣자? B를 어디다 넣자? C를 어디다 넣자? 벤 다이어그램의 표현 방식을 보니까 저 부분집합은 A의 부분집합 맞아, 틀려? 맞죠? 벤 다이어그램을 보니까 누가 봐도 A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부분집합이 맞긴 맞아. 근데 원소 누구 가졌어? 아무도 안 가졌어. 그 말은 무슨 집합? 공집합. 그래서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B가 있어. 공집합은 B의 부분집합입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공집합 여기 있는데 거짓이에요 하면 안 된다, 그지? 공집합은 그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어요. 맞죠?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이거 낚여서 틀려오면 진짜 이빨 뽑아야지. 그치? 네, 뭐 한 요 정도? 그러고 나면 딱히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아. 마지막 하나 남았네. 누구? 부분집합의 개수. 너 그 수업할 때 용훈쌤이랑 용훈쌤만 맞지? 넌 누구였어? 백영열쌤? 무슨 요일 많이 왔어? 토요일 몇 시? 11시? 우리 수업 끝나고? 그때면 최덕진 쌤인가? 안경 끼시고 키 좀 작으신 쌤. 아니야? 덩치 좀 있어? 백경열 쌤인가? 아닌데 백경열 쌤 금요일인데. 찬욱 쌤인가? 이름을 몰라. 김강원 쌤인가? 김강원 쌤이야? 그때 교재 뭐였어? 아, 그래? 어려운 교재 썼네. 뭐야? 그럼 너는 쉽겠네. 자, 거기서 너가 이제 1등을 만들기 정도까지 갔으면 아마 많이 연습했을 거야. 근데 기본적인 문제지. 마플 시너지 이런 거 말고 RPM, 말레PM은 그나마 좀 나은데 RPM이나 좀 더 쉬운 교재들 가지고 했었다면 531 프로젝트 이런 걸로 했었다면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울 수 있어. 자, 뭐 하러 가냐면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 하러 갈 건데 뭐 잠깐 영상 때문에 자, 필기할 사람들 필기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너도 필기할 거 혹시 있으면 필기하고. 근데 지금까지 모르는 거 없지? 가볍게 들어주세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 설명하러 가보자. 내가 제일 강조하는 파트는 여기. 오늘 아마 빠르면 더 할 수도 있는데 원래 내 예정은 여기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좀 자세하게 연습시키는 거. 심화 문제까지. 그게 이제 오늘의 목적인데 일단 부분집합의 개수. 너 공식을 알고 있지? 2의 몇 승? 무한수의 개수 승.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는 시험 대비니까 전에 얘기했나? 지금 하고 있는 이 마플 시너지 가지고 빠르면은 8월 중순쯤에 끝날 수도 있고 어제는 내가 7월 초쯤 끝난다고 했는데 그건 아무리 봐도 무리인 것 같아. 우리 학원 여름 방학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빠르면은 8월 중순, 늦어도 8월 말이나 9월 초쯤 끝낼 거야. 근데 너희 9월 말쯤에 뭐 있어? 중간고사 있거든. 9월 말에서 10월 초중순쯤 걸쳐서. 중간고사 시험 직전까지 이걸 계속 하겠다는 얘기야. 범위나 함수까지. 어제 얘기했었지.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뭐 얘기하다 말았지? 그래. 서술형 대비를 지금부터 바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선행 수업이었다면 그냥 방학 때 하고 2학기 때 다시 하는 수업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강조 안 할 건데 지금이 내신 대비라고 생각하고 들어간다 그랬지. 그리고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공식으로 접근하는 거. 그거는 서술형용이에요. 거꾸로요, 오히려. 근데 원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 그거는 객관식용으로 보세요. 자, 부분 집합의 개수. 개수를 찾아보자라는 얘기는 앞으로 너희들이 원소의 개수라는 게 있고 있잖아. 그 다음에 앞으로 집합의 개수도 찾으러 가게 될 거야. 그 종류 중에 부분 집합의 개수가 있는 거고. 원소의 개수는 조건을 만족하도록만 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방정식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집합의 개수 문제는 무조건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방부등식 문제가 아니에요. 오케이? 집합의 개수, 부분 집합의 개수는 결국 경우의 수입니다. 예시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 A라는 집합이 있어. 원소 A와 B와 C와 D와 E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A라는 녀석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치면 2의 몇 승계? 2의 5승계. 맞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NA가 N이면 첫 번째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이라고 배웁니다. 그럼 질문을 해볼게. 왜 2의 5승이야? 그렇지. A의 부분 집합을 만드는 방법의 개수, 경우의 수와 똑같거든. 그래서 A의 원소들 중 스몰 a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너 부분 집합으로 들어갈래 말래? 방법의 수 몇 가지? 2가지. B는 어때? 2가지. C도 어때? 2가지. 다 둘이니까 2의 몇 승? 5승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출발합니다. 근데 서술형 문제로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저렇게 경우의 수로 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고 있다. 감점될까 만점일까? 감점될 수 있다. 이게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굳이 의미를 파악을 해보자면 공식 모르나 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쌤들은. 공식을 알려줬는데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치?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을 안 쓰면 그거는 감점 대상이 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안 쓰고 자꾸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걸 찾아가는 식으로 들어간다. 그럼 쌤들은 이게 판별식 모르나 보다. 짝수 공식도 마찬가지. 짝수 공식 안 쓰고 그냥 자꾸 D만 써. 그러면 4분의 1이 안 쓰네. 감점.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알았지? 나도 계속 가보자. 그러면 두 번째 공식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 무슨 집합? 진부분 집합. 2의 몇 승계? 그렇지. 여기 지금 공식 만들고 있는데 2의 몇 승계? 아니 공식 자식아 n승 마이너스 1개. 그렇지. 맞지?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2번 진부분 집합이라고 물어봤다면 몇 개? 31개. 맞지? 자, 근데 왜 1 빼냐? 그렇지. 그럼 무조건 1 빼냐? 그거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여기까지 주면 보통 내가 뒤에 주는 문제를 맞춰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잊을만 할 때 물어보게. 세 번째 다른 문제로 갑니다. 이거는 공식으로 외울 수도 있고 안 외울 수도 있고. 근데 공식보다는 보통 풀이 방법을 외우고 있지. 자, 간다.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 스몰 a와 원소 스몰 b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 몇 개? 2의 3승계. 왜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 A, B를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A는 반드시 포함됩니다라는 방법 하나밖에 없고요. B라는 원소도 포함합니다라는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맞죠?
C라는 원소, D라는 원소, E라는 원소는 포함할지 말지 내가 고민해주면 돼. 그래서 이게 3승계. 즉 반드시 포함하라고 명시해 놓은 A, B 두 녀석은 뭐 하게 되는 거지? 그냥 1로 생각하니까 즉 지수에다가 빼주면 됩니다. 그 개수만큼. 그래서 공식화하고 있는 게 특정 K개의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그런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 아 이거 뭐 필기할 필요도 없는 애들한테 왜 이렇게 자세하게 써주지? 이렇게 또 안 써주는데 몇 개? 이해? K승 개 맞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번에서 C와 D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 이해? 똑같고 5번도 역시 마찬가지. A와 B는 포함하지 않고요. C는 포함하는 그런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 이해? 놀랬어? 이해? 이승계 미친 줄 알았어요. 즉 포함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함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두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개의 원소들은 반드시 포함하세요 마세요라고 정해버렸는지 그 개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렇지? 정확하게는 그런 원소가 3개니까 이해 몇 승계? 5 마이너스 3개 3승계. 그치? 그럼 이제 6번으로 가보자. 답은? 이게 6번이었구나. 두 개 풀어봐요. 아 배고파. 6번 몇 개? 2에 4승 마이너스 1개. 얘는 2에 3승 개. 안 낚이네. 자, 진 부분 집합이라 그래서 무조건 1 빼는 멍청이들이 있습니다. 아, 멍청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아무튼 그럼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아까 내가 강조했던 거 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1을 빼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앞에서 센 2의 n승계 안에 있으니까 빼는 거잖아. 있으면 빼는 거고 없으면 안 빼야지. 그냥 무조건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환장합니다 진짜. 그죠? 6번은 1을 빼는 이유 A를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2의 4승계를 세웠는데 그 2의 4승계 중에는 A는 반드시 포함했으니까 그 중에 뭐 있겠어? B, C, D, E도 다 포함한 거 하나 있잖아. 2의 4승계 총 16개 중에 A 자기 자신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A를 제외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7번에서는 A는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2의 3승계로 새기는 쇠. 그치? 포함하세요 마세요라고 정해버린 원소가 두 개가 있으니까 2의 5 빼기 2승계 즉 2의 3승계가 나오는데 그중에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해서 무조건 1 빼고 있으면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식처럼 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처음 배울 때는 보통 공식으로 잘 안 알려줘. 이걸 자꾸 파악하라고. 그래서 경우의 수를 알려주는데 어찌됐건 잘 배웠구만. 얘는 2의 3승계 중에는
B 포함 무조건 안 하고 있거든. B를 포함하지 않은 원소들만 8개 세놓은 거잖아. 근데 그중에 자기 자신 있어 없어? 당연히 없거든요. 맞죠? B가 없는 부분 집합들만 있으니까. 그래서 1 뺄 필요 없습니다. 그럼 누구도 마찬가지겠네. 공집합이 아닌 부분 집합도 역시 마찬가지겠다. 그치? 이거는 잘 하니까 이제 바로 넘어갈게. 내가 설명할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도 A, B는 포함하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세요 라고 해도 애들이 약간 공식처럼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2에 5 빼기 3, 5 빼기 2, 2에 3승계 해놓고 나서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1 빼는 바보 멍청이들이 있어. 그지? 빼는 경우도 있고 안 빼는 경우도 있다. 그치? 왜? 우리가 센 2에 3승계 그 8개 중에 공집합이 있다면 빼는 거고 없다면 뺄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은 무조건 포함하는 것만 샜는데 왜 공집합이 있겠냐. 그치?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해하는지 알겠지? 너가 답답한 게 아니라. 그치? 진짜 아이고 뭐하냐? 진짜 많은 애들이 이거 실수를 해와요. 아무 생각 없이 1 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럼 안 된다. 시험 때는. 알았지? 시험 때도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이런 거죠.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근데 내가 공식화 했어 안 했어? 처음에는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지. 자, 원리로 다시 들어가자. 원래 부분집합의 개수는 뭡니다? 경우의 수로 푸는 게 일단은 맞고요. 거기서 출발했다는 사실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이거는 어떻게 고민을 한 거다? A의 원소가 1, 2, 3부터 시작해서 n개가 있다고 쳤을 때 A의 부분집합으로서 너희들이 1이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을 하고 2가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3이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을 하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둘둘둘둘둘둘둘 2가 총 n개. 즉 그걸 다 곱해야 되니까 2에 n승계가 나온다 그랬어. 근데 만약에 1, 2, 3만 반드시 포함하세요라고 해버렸다면 포함을 하라고 정해버린 얘네들의 개수는 경우의 수는 다 1, 1, 1이 나오고 그 외 나머지 것들만 둘 나와서 2를 결국 몇 번 곱하게 되는 거다? n개 중에서 3개 뺀 것만큼 이렇게 나온 거라 그랬지? 자, 심화 문제 한번 풀어보자. 총 2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심화 문제는. 벌써 여기까지 오다니. 오늘 집합 연상 끝내도 되겠는데? 그렇게까지 무리하면 안 되나? 이러다가 마플 시너지 2개 단원 나가게 생겼어. 우리 준서가 잘 하니까. 자, 이거 풀어보세요. 쉬운 거부터 할까? 좀 어려운 거부터 할까? 그래, 쉬운 거부터 하자. 이 아마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A의 원소는 A, B, C, D, E 3개 가지고 있어요. 그때 C바 순서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를 만족시키는 집합 BC에 대하여 순서상 BC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미치겠지? 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기기 초점이 맞나? 자, 이거 풀이가 사실 2가지가 나와요. 이거를 부분집합의 개수를 공식으로밖에 못하게 된다. 또는 공식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해는 하지만 쓸 줄은 모르고 있었다. 그냥 자꾸 풀 때는 공식으로만 풀고 있었다. 경우의 수로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 문제의 풀이가 어떻게 되냐면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나오는 모범 답안이 나와요. 모범 답안이 나와요라는 얘기는 서술형에서는 좋은 문제 풀이지만 객관식으로는 불필요한 계산이 너무 많은 풀이라는 얘기라 그렇지? 일단 첫 번째 풀이.
그냥 B를 골라줘야 C를 찾지. 그럼 B를 먼저 고릅니다. 첫 번째. B의 원소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B는 무슨 집합? C는 무슨 집합? 하나밖에 없어요. B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B를 고르는 방법 몇 가지? 5가지. 그럼 B의 원소 하나 들어갔으니까 B의 원소 하나를 가질까 말까 혹은 공식으로 2의 몇 승계? 1승계의 C라는 집합을 고를 수 있겠지. 몇 개? 곱하기 해서 앞에 거는 B를 고르는 방법, 얘는 C를 고르는 방법이야. 세 번째로 B라는 집합의 원소가 2개가 된다. 그러면은 먼저 고민을 해줘야지. A의 원소 5개 중에서 B의 원소 2개를 어떻게 고를까? 수학 하를 끝낸 사람들은 5C의 2로 풀어도 상관없고 또는 이 정도는 노가다 계산합니다. 시킵니다. 2개를 고르는 방법.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 9가지, AE 10가지. 어찌됐건 10개. 너무 시끄럽다 저거. 아무튼 B라는 집합을 10가지 경우로 골랐다면 그 각각의 경우에 따라 C를 고르는 방법 2의 몇 승계? 2승계. 40개가 나와요. 그 다음 3개. 3개? 네 번째. B의 원소를 고르고 5번째. B의 원소를 너무 좁아. B의 원소를 4개, B의 원소를 5개. 그럼 얘는 몇 개? B를 고르는 방법 5C에 3 해서 10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B의 원소 3개를 고르겠다는 얘기는 B의 원소를 고르지 않을 2개의 원소를 고른다 하면 되지. 이런 똑같겠네. 어찌됐건 골랐다. 얘 몇 승계? 얘는 4개의 원소 고르는 방법은 B에 넣지 않을 원소, 포함하지 않을 원소 하나 골라주면 되니까 얘랑 경우에서 똑같겠지. 하나 고르는 거니까. 얘 몇 승계? 16 곱하기 5가 얼마야? 80이야? 얘는 얘 5승계. 그거 다 더한 게 답이에요. 그럼 얼마야? 160에 200에 242겠네. 됐지? 이거 하나 빼먹었다. 아이씨, 243개. 어쩐지 답이 이상하더라. 그러면 이제 나는 다른 풀이 하나 더 보여줄게. 너희들이 자유자재로 공식으로 쓰든 경우의 수에서 출발하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경우의 수로 문제를 쉽게 풀어냈던 애들도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풀이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뭐요? 나 A라는 원소 안에 B 만들고 C 만들 거야. 고민을 하는 거야. A의 원소를 어디다 넣을까? 3가지. B의 원소 어디다 넣을까? 3가지. C의 원소 어디다 넣을까? 3가지. D 3가지. E 다 3가지. 3. 3의 5승 얼마? 243개야.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모범 답안.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풀리는 거예요. 실제 이거 모의고사 나온 적 있어요. 모의고사 학력평가 모범 답안이 이걸로 나왔어. 내가 이렇게 풀고 있는 애들 다 한 대씩 쥐어 박았어. 에라이 비용신아, 왜 공식으로밖에 못 쓰냐. 오케이? 실제로 예전에 나왔던 문제야. 다시 한번 잘 풀어볼 수 있겠지. 생각을 좀 다양하게 폭 넓게 잡아주세요. 알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너무 좀 시간이 애매하니까 그거는 쉬었다 하도록 하고 다른 거 하나. 이거는 처음 배울 때 보통 많이 헤매는 건데 이거 지워도 돼? 좀 끊으니까 애매한데. 부분집합의 개수. 풀이는 쉬었다가 하고 잠깐 고민해봐. 쉬고 나서 풀이 시간 더 줄게요. 알았죠? 문제는 지금 써줄게. 이거 지워도 돼? 응. 좀 원소를 줄일까? 너무 많은 짱나니까. 이거는 너 1등을 만들겠댔지? 민서랑 나경이가 아마 용훈이 현재가 아니라 그 서훈이 현재 그거 했을 거고 신영이는 나랑 했으니까 531 프로젝트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한 문제 딱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심화 문제입니다. 심화 문제. 모든 문제집에서 다 수록하고 있는 문제예요. 원소는 좀 줄여줄게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 4 4개가 있다고 해보자. 이 녀석의 부분 집합 몇 개? 2의 4승계. 즉 몇 개? 16개. 를 각각 부터 A16까지라고 할게요. 그 부분 집합의 원소의 합을 각 원소의 합이야. 각 집합의 원소의 합이야. A1의 집합의 원소의 합을 S1이라고. A2라는 집합, 부분 집합이지. 부분 집합의 원소의 총합을 S2라고 하고 S3라고 하고 S에 16까지 이름을 붙일게요. 라 할 때 기억날 겁니다. S1부터 S16까지 총합을 구해주세요. 기기. 준서 근데 몇 도였어? 6.3? 일단 풀고 쉬자. 풀어보고 쉬자. 풀이는 쉬었다 할게요. 자, 요거 정확하게 푸는 거 기억해야 된다. 아마 그 맞게 푼 것 같기는 해. 풀이 과정은 맞는 것 같거든. 어떻게 푸는지 다시 한번 잘 봐. 결국 예를 들어서 이 풀이는 썼다 지울 거야. A라는 집합은 A1, 부분 집합은 첫 번째 부분 집합이니까 공집합이라고 해보자. A2, A3, A4, A5 얘네들은 원소의 개수가 적은 것부터 시작했다 쳐서 한 개씩 가지고 있다라고 해보자. 더워. 내가 끄고 갔냐? 너가 껐냐? 아, 놀래라. 안 춥다며. 그 다음에 A6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다, 그치? 그러면 S1은, S2는, S6까지는 어떻게 나왔었다라는 얘기일까? 아무것도 안 더했어요. 0이라고 할게.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저 뒤에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여기 있는 괄호들 다 풀어줘도 상관없지. 그럼 덧셈이라는 기호는 교환 법칙에 의하여 이렇게 몰아줄 수 있지. 1 겁나 많이 더하고 있을 거 아니야. 1 몇 번 더했을까? 1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만큼 1을 더했겠지. 그치? 2도 마찬가지 아니겠니? 그럼 이 문제의 제대로 된 풀이. 이런 방식으로 세워주면 결국 1이라는 원소 겁나게 많이 더했을 거예요. 2라는 원소도 겁나게 많이 더했을 겁니다. 3이라는 원소도 겁나게 많이 더했을 거고요. 4라는 원소도 겁나게 많이 더하고 있었겠죠. 몇 개만큼 더했을까? 몇 번 더했을까? 1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들 중에서 그 개수만큼 1을 다 뽑아오면은 똑같이 더했겠지. 그치? 그럼 2라는 것도 몇 번 더했겠냐? 2를 포함한 부분 집합의 개수만큼 3을 포함한 부분 집합의 개수만큼 3을 더했을 거고 4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만큼 4를 더하고 있었겠지. 1 몇 개야? 2 몇 개야? 3 몇 개고 4 몇 개야? 전부 다 2에 몇 쓴 개? 3승계만큼 더했겠다. 그치? 그래서 계산해주면 1, 2, 3, 4의 합은 10이니까 답은 80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 풀이를 잘 기억하세요. 방금 너가 답을 맞췄는데 써보고 나니까 아마 풀이가 좀 다른 것 같아. 4개의 뭐 8, 16, 뭐 24 이렇게 더했다면 맞는데 그래서 요 풀이 잘 기억해두세요. 알았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떤 문제 한번 풀어줄 거냐면 일단 풀고 있어봐. 쓰고 있어봐. 있을 텐데. (1등급) 문제 있나? (1등급에) 있나 보다. 찾기가 더 힘들다. 그냥 만들까? 가보자. 막 만들게. 값이 좀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알았죠? 으치. 부분 집합 몇 개? 2에 5승계. 32개 다 그치? 32개 다 그치? A 32까지라고 이름 붙일게요. 의 각 부분 집합들에서 가장 큰 원소들이 있을 거야.
그 가장 큰 원소를 small a1부터 small a3라고 불렀을 때 그 small a들의 합을 구해주세요. 기기. 내신용 필수 문제입니다. 무조건 나온다 이거는. 이 두 개. 이런 유형은 무조건 나온다. 지금 연습 잘 해놔. 그래서 지금 두 문제, 세 문제씩 계속 만들어서라도 풀리는 거야. 기기. 하나 더 만들어 야겠다. 왼쪽 거 다 풀었다면 오른쪽 것도 풀어주세요. 모르면 시간을 좀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너는 좀 빠르구만. 자, 일단 뭐 맞는지 틀렸는지. 첫 번째, 틀렸어요. 실수 좀 하지 마세요, 준서야. 가장 큰 원소 2분의 1이 커, 2의 5승분의 1이 커. 이게 5승분의 1이 크냐? 거꾸로 했다, 그렇지? 답은 틀린 것 같은데 풀이는 잘했어. 가장 큰 원소들을 더해주세요라고 하면 결국 원소를 막 더하다 보면 2분의 1도 여러 번 더해졌을 거고, 뭐야? 2의 2승분의 1도 2의 3승분의 1도 다 여러 번 더해졌을 거야, 그렇지? 맞지? 그러면 결국 2분의 1이라는 거 여러 번 더해집니다. 몇 번 더해졌을까? 2분의 1을 가지긴 가진데 가지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더해지겠지. 그 개수만큼은 2분의 1이 가장 큰 원소니까 2분의 1들만 더하면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는 2의 제곱분의 1도 여러 번 더해졌을 거예요. 몇 번? 그냥 2의 제곱분의 1을 다 가진다고 해서 무조건 다 더하는 게 아니야. 원소합이 아니잖아. 아까 풀었던 문제처럼. 2의 제곱분의 1을 가지긴 가지는데 가장 큰 원소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들의 개수만큼은 2의 제곱분의 1이 꺼내줬겠지. 그 다음에 2의 3승분의 1도 마찬가지, 2의 4승분의 1도 마찬가지, 2의 5승분의 1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도 2의 5승분의 1을 갖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계산해주면 2분의 1이라는 거는 몇 번 더해졌을까? 2분의 1을 가장 큰 원소로 가지려고 하는데 2분의 1이 제일 큰 원소잖아, 이 자식아. 어떻게 2의 5승분의 1이 제일 큰 거야? 그럼 얘는 무조건 같기만 하면 되겠네, 2의 몇 승계. 그죠? 그리고 2의 제곱분의 1은 밑에다 쓸까? 2의 몇 승계? 그렇지. 2의 제곱분의 1을 가장 큰 원소로 가지라는 말은 2분의 1은 가지면 안 되고 얘는 무조건 갖고 얘네들만 고민하면 되니까 2의 3승계만큼. 잠깐만, 이것도 잘못했다, 그치? 맞나? 맞네. 그 다음에 2의 3승분의 1은 2의 4승분의 1은 2의 5승분의 1은 2의 5승분의 1을 가장 큰 원소로 가지란 말은 2의 5승분의 1은 무조건 가지고 나머지는 갖지 마세요니까 한 개겠지. 그지? 2의 0승. 그래서 얘가 8개가 나오고 이거 얼마야? 2야? 얘 얼마야? 얘 얼마야? 얘 얼마야? 다 더해주면 답입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 나와요. 실제로 나왔었고요. 알았죠? 알았죠? 펜다. 그 얘는 풀었니? 풀었었지 아까. 자, 얘도 똑같아. 결국 가장 작은 원소를 더한다, 가장 큰 원소를 더한다. 그거는 문제가 아니야. 그거는 저기 괄호 안에 있는 것처럼 풀면 돼. 누구를 꺼내느니? 그것도 별 문제 없지. 결국 1을 꺼낸다, 1을 꺼내서 3, 4, 5, 6, 7, 8을 꺼내면 되지. 그치?
1을 여러 번 꺼내서 더할 겁니다. 가장 작은 원소로 선택된 것만큼 더해 주게 될 거야. 지금 여기서 n을 구할 필요는 없지. 나중에 수학화가 끝나고 나면 n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 즉 모의고사에서는 더하기 n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지금은 너희가 경우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8C의 4 이런 거 계산 못하기 때문에 n은 안 물어봐요. 즉 n은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런 규칙으로 다 더하세요라는 의미거든. 오케이? 그래서 보통 4개인 모든 부분집합을 이라고 해주긴 하겠지. 그냥 n이 얼마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찌됐건 4개인 부분집합들을 싹 다 꺼냈고 거기서 작은 원소만 구했어. 그럼 1은 몇 번 더해졌을까? 1을 가장 작은 원소로 갖는 그리고 원소가 4개인 부분집합들의 개수만큼은 1을 더했겠지. 2도 마찬가지. 2를 가장 작은 원소로 갖는 원소가 4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2를 더할 거야. 3도 마찬가지겠지. 4도 마찬가지겠지. 8도 마찬가지냐? 근데 8은 가장 작은 원소로 가질 수가 없잖아. 원소 4개를 가지게 되면은 5가 가장 작을 수는 있겠지. 5까지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괜히 점점점 했다. 다 쓰자. 이렇게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1 몇 번 더했어 결국. 1을 가장 작은 원소로 가지려면 가져야 돼. 그 다음에 2부터 8까지의 합은 2부터 8까지는 3개 가져주면 되겠지. 원소 개수 지금은 좀 너무 많이 잡았다 내가. 그치? 너무 많이 잡았다 그치? 미안해요. 7개 중에서 3개 골라주면 돼. 문제 살짝만 바꾸자. 원래는 어떻게 하면 돼? 8C에 3 하면 된다 그치? 배운 사람들은 알 거고 8, 7C 3 이렇게 해주면 되고 지금 너무 많으니까 좀 줄이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치? 요 정도. 그러면은 여기가 줄겠네. 날려버리면 되겠네. 그치? 미안요. 그러면 1은 몇 번 더 했겠어? 1을 반드시 가지면서 나머지 원소 5개 중에서 3개 고르는 정도는 2개 고르면 되니까 10개가 나오겠지. 아까처럼 세워주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는 2는 몇 번 더 해줄까? 2는 반드시 가지면서 1은 가지면 안 되고 여기서 몇 개? 3개를 골라주면 되겠네. 3개를 고르겠다는 얘기는 고르지 않는 하나를 선택해주면 되겠네. 4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3은요. 하나밖에 없지? 3, 4, 5, 6 갖는 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더해주시면 됩니다. 21? 나오겠네. 그럼 아까처럼 계산했으면 네 답 맞는지는 확인해. 뭐 풀이 가장 맞겠지. 뭐. 그치? 뭐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미안요. 8C에 몇 이런 거 없애려고 한 건데 개수가 너무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안 틀릴 수 있겠지. 실수만 안 하면 돼. 아까처럼. 그래서 저딴 문제가 나와요. 실제로 학교 기출 문제였어요. 저게. 너처럼 틀린 애들이 되게 많아. 이 5승분의 1 제일 큰 걸로 아씨 막 이러면서 막 그때도 내가 막 애들한테 막 틀리면 이빨 뽑는다 막 이랬었는데 틀려오더라 결국. 알았죠? 이것만 조심하면 돼. 그러면은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에서는 크게 어려운 거 더 이상은 없습니다. 연산으로 넘어가야 좀 어려워지고. 그럼 남은 시간은 마플 시너지 숙제가 너무 많으니까 문제 한번 쓱 풀어놔 보자. 자, 유형 1번으로 갈게요. 원래는 책 문제 잘 안 풀어주는데 그냥 막 진도 나가고 숙제는 숙제대로 따라오고 하면은 개념 설명과 진도, 숙제 진도가 너무 차이가 나서 문제 좀 풀어주면서 갈게요. 자, 2번 가보자. 다음 중 집합인 걸 찾으래. 집합이다 아니다를 구분 짓는 거는
모호한가 아닌가. 형용사들 같은 거 있잖아. 뭐 유명하다, 크다, 작다 이런 것들 들어가면 애매한 거 알지? 키가 크다,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이런 것들. 1번 세계에서 유명한 도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산도 유명하다 할 수 있겠지만 외국에서는 부산 모를 수도 있거든. 그치? 1번은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탈락. 루트 2에 가까운 유리수. 가까운 유리수? 어느 정도 가까운 게 가까운 거야? 정의가 없다, 그치? 이것도 애매합니다. 3번. 와, 우리 학교에서 잘생긴 학생들의 모임. 자, 드립은 치지 말고. 자, 잘생긴 학생들의 모임. 잘생겼다의 기준이 모호하잖아. 눈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잘생겼다가 뭐 거의 원빈급 돼야 될 수도 있고, 어느 학교 뭐 어떤 사람들한테는 준서 정도 생겼으면 잘생겼다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것도 모호합니다. 5번 큰 수. 뭐야 이게? 모호하다, 그치? 답은 4번. 이거 틀리면 때려 죽어야지. 그지? 근데 여기서 2번 봐봐. 루트에 가까운 자연수지. 그치? 2번 보기가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돼? 집합이 아니야. 집합입니다. 가깝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집합이 아니지만 가장이라는 게 들어가 버리면 오직 하나 얘기하는 거잖아. 가장 가까운 거 뭐야? 1. 그렇지? 뭐 1.7이면은 얘를 루트 3 같이 1.7 정도 되면은 2가 답일 거고. 얘는 1.414니까 1이 되겠지. 그럼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는 쥐가 모르는 거지. 1.4라고 정해져 있잖아, 루트 2는. 그렇지? 됐죠? 그래서 하나 딱 나올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전부 다 뭡니다? 집합입니다. 그건 좀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으로 가보자. 포함관계 따져보세요. 자, 아까 얘기했었죠? 포함관계는 뭐야? 말 그대로 벤 다이어그램만 잘 그려도 돼. 지금부터 벤 다이어그램을 쓰고 싶으면 쓰셔도 됩니다. 4번, 6번 두 개 푸세요. 그래, 책 문제 많이 풀어주자. 숙제 좀 줄여줄게. 4번과 6번이요. 아, 그러고 보니까 너네 도형의 이동 내신구정이도 숙제다. 다음 주까지. 어제 했던 거. 했으면은 없는 거고 그 전에 했었으면 대부분 안 했을 것 같은데. 어이구. 풀었니? 아이 똑똑하구만. 자, 4번. 지금처럼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을 때 근데 정수, 자연수만 다루는 즉 유한집합인 경우에는 또는 무한집합이라고 하더라도 정수만 다루는 경우에는 조건제시법보다 원소날법으로 표현을 하는 게 한눈에 알아보기 편하다, 그치? 0과 20 사이에 있는 수 중에서 4의 배수를 고르시오라고 하면은 4, 8, 12, 16, 20 땡. 요 4개밖에 없겠다, 그치? 이거 가지고 뭐 하래? 다음 중 옳은 거 찾으래. 1번 8은 A의 원소입니다. 참여 것이에요. 미쳤지? 그치? 틀린 거다, 그치? 자, 이 문제가 원하는 거는 진짜 이 문제의 생김새는 4번이 아니에요. 이 유형이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사실 6번이에요. 6번. 6번 가보자. A라는 집합이 일단 답은 아직 안 찾았고 6번 문제가 A라는 집합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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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때 옳은 것을 찾으시오. 라고 막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얘를 살짝 문제를 바꿔서 설명을 해줄게.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는 알 거예요. 이겁니다. 자, 참인 거 틀린 거 고르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입니다. 어떤 원소에 의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원소. 첫 번째 원소에 의해서 얘는 참입니다. 얘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입니다. 얘는 왜 참이에요? 얘는 뭐 항상 성립하는 거죠.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이건 모든 집합에서 항상 성립하는 거지. 얘를 보고 참이에요 하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죠? 얘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첫 번째 원소에 의해서 참입니다. 얘를 진짜 이게 집합이라는 단원을 준서 너는 좀 쉬워하는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애들은 이거 너무나도 쉬운 유형이다, 이 유형. 근데 뭐 너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거 어려워해. 우리 반에도 뭐 지금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민서, 나경의, 신영이 중에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을까 싶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해줄게. 넌 뭐 잘하는 것 같지만 잘했다면은, 잘하고 있다면은 뭐 사실 설명할 것도 아니긴 한데 방금 같은 문제 풀어주는 방법이 사실 있어. 오른쪽에는 뭐 들어가? 무조건 어떤? 집합 들어가잖아. 그치? 여기 왼쪽에는 뭐 들어가? 어느 하나의 원소가 들어가고요. 얘는 어느 하나의 집합이 들어가지. 그래서 이 문제를 읽어주는 순서는 이게 무조건 제일 첫 번째입니다. 너는 잘하는 애들은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하고 있어 이미. 다시 방금 내가 1번 보게 만들어 볼게. 이 6번 아니지? 문제 바꿨으니까. 첫 번째 요렇게 물어봤다는 얘기는 이 기호에 의하여, 이걸 먼저 보라 그랬지? 왼쪽 녀석은 원소예요. 그래서 A의 원소 중에 이렇게 생긴 놈이 똑같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란 얘기고, 이렇게 문제를 주게 되면 이 기호에 의해서 왼쪽 녀석은 뭐가 되는 거지? 집합이 되는 건데, 집합으로서 파이 이렇게 생긴 건 무슨 집합? 공집합이거든. 그래서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요렇게 주면, 아까 세 번째 거, 요렇게 주면은 이 기호에 의해서 왼쪽 녀석은 뭐가 된 거야? 집합이 된 거지. 그럼 집합을 나타낸다는 걸 알고 나서 중괄호는 그냥 집합의 표현 기호.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원소를 확인을 하러 가는 거니까 이 원소에 의해서 참인 거지. 맞죠? 그러면 다시 가자. 다시 말하지만 잘하는 애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결국 이 기호, 삼지창 기호에 의해서 왼쪽 녀석은 원소로 바라보는 거야. 그치? 좀 더 다양하게 해볼까? 요거 원소 참이지? 네, 다 참인 것만 쓸게 일단. 요렇게 쓰면 참이하고 시작. 참이지? 아까 뭐 다 참이라고 했는데 요것도 참이잖아. 그치? 요 기호에 의해서 왼쪽 녀석은 집합입니다. 이 기호를 보고 집합이라는 걸 알았다면 저 중괄호는 집합을 나타내는 거다 보니까 우리는
중괄호 안에 있는 녀석을 원소로 바라봐야 되고 그 원소를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요번에 이거는 이기호에서 왼쪽 녀석 이렇게 생긴 것 자체가 원소입니다. 맞죠? 그러면 첫 번째 녀석 요거는 누구에 의해서 참이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원소 중에 누구? 두 번째 원소 때문에 참이에요. 얘는 두 번째 원소 때문에 참이에요. 얘는 네 번째 원소에 의해서 참입니다. 맞죠? 이게 너무나도 쉬운 건데 이걸 왜 헷갈려하는지 난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풀이 방법을 정해주는 거지 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아휴. 이거 참이야 것이야. 너무 똑같은 거 자꾸 물어봐서 미안해. 이거 참이야 것이야. 이거 참이야 것이야. 어? 어? 그렇지. 아이 또 힘들다. 요 놈에 의해서 얘는 뭐? 원소가 되는 거고 이놈에 의해서 얘는 뭐? 집합이 되는 거고 이 기호에 의해서 얘는 뭐? 집합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원소인 걸 알았다면 얘네들은 1과 2라는 이렇게 똑같이 생겨먹을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고 이놈에 의해서 참이 되는 거지. 에. 이 기호에서 집합이 됐으니까 역시 에이 미쳤나봐. 병신이다. 그지? 왜 끄덕끄덕했어? 너 왜 그래? 자 다시 에이씨 이 기호에서 이거 자체가 원소가 됩니다. 맞죠? 이놈은 누구에 의해서 참이야? 마지막 원소에 의해서 참이 되는 거고 얘는 이 기호에서 얘가 집합이 됐으니 중괄호는 집합을 나타내는 것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원소를 확인하러 가야 된다. 그렇지? 아까 그 요거 두 개의 원소에 의해서 얘는 참이 됩니다. 얘는요. 역시 집합기호야. 집합기호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중괄호는 그냥 집합을 나타내는 것. 그 중괄호 안에 있는 요렇게 생긴 원소를 봐야 되니까 누구에 의해서? 요 놈에 의해서 참이 되는 거지. 그치? 네.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진짜 많이들 틀려와. 우리 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한데 혹시 몰라서 난 설명해 주는 거야. 얘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라서 아까 그 4번, 6번은 간단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패스해도 되겠죠? 보자. 4번 문제 답은 그래서 오케이 5번. 6번 문제는 오케이 1번. 그렇지. 됐죠?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자 가자. 이걸 해야 되나? 아 그래 첫 시험 끝나고 첫 수업이니까 그치? 어제 오늘 첫 주 수업이니까 가볍게 하자. 쉬운 문제들도 그냥 곱씹어 가면서 천천히 해보자. 막 나가면 쉽지 하고 막 나가면 너네 이제 짜증나잖아. 10번, 12번 두 개 풀어주세요.
둘 다 A네. 자, 가자. 풀었지? 둘 다. 네. 10번. A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1과 0과 1, B라는 집합은 X제곱은 1, X제곱 마이너스 1는 0이라는 식을 만족시키는 X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 있다 그랬고 아직 설명 안 했다. C.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그런 자연수 X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 어쨌든 조건제시법으로 나온 거는 원소 나올 법으로 표현하자까지는 설명했었으니 이거 뭐뭐 나와? 그렇지. 얘는 뭐뭐 나와? 끝. 이거 가지고 관계로 옳은 것을 답 뭐예요? C바. 됐죠? 12번 가자. 0, 1, 2를 가지고 있는 A라는 집합을 가지고 그 A의 집합 XY를 가지고 B는 뭐 만들었대? 2X 더하기 Y로 만들었대. 뭐뭐뭐뭐 원소로 가죠. 뭐 둘 다 빵빵 넣어서 빵부터 시작한다 그치? 이거 가끔씩 이런 실수. 둘이 다른 것만 자꾸 더하는 거야. 여기에서 그래서 막 뭐 예를 들어서 1과 1 들어가서 1 들어간 거 자꾸 빼먹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건 아니다 그치? 다르다고 한 적 없어요. 그럼 뭐만 나와? 5까지냐? 2니까 6까지네. 다 나온다 그치? 얘는 0, 1, 2, 4까지 갈 수 있지. 4개지. 네. 됐죠? 그럼 이제 이거 풀면 되지 뭐. 그치? 옳은 것을 찾으세요. A, B, C의 포함관계 뭐야? A, C, B. 내가 이걸 C바 이렇게 읽어주니까 애들이 이거 A, C바 이러면서 막 이상한 놈들이 있던데 욕 좀 하지 마세요. 재밌자고 하는 거지 애들이 막. 야 그러면 이게 조건제시법 가지고 내가 어려운 문제 하나 나온다 그랬는데 이거 한번 풀어볼래? 내가 근데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문제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일단 쓰지 말아봐. 맞는지 검토 한번 더 해보고 푸세요 할 거니까. 아씨 어렵네. 아 이거다. 맞나? 모르겠다. 아닌 것 같지 왜? 아 잠깐만 있어봐. 다음에 알려줄게. 알았지? 아무튼 뭐 희한한 게 있어. 못 만들겠다 근데. 이건가?
기기. 이거였던 것 같아. 아, 근데 이렇게 만들면 너무 쉬운데? 모르겠다? 내 기억은 이거야. 너무 쉬운데? 기기. 좀 왜곡이 돼서 좀 쉬워진 것 같기는 해. 그래도 아무튼 잘 풀어봐. 여기서 살짝만 바꿀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K로 가자. 뭐 의미는 똑같은 순서만 좀 바꿨을게. 아, 네? 땡! 아, 1이라 그랬었지. 땡. 나왔나? 어렵지. 그냥 조건 제시법만 냈을 뿐이잖아. 뭐 아무것도 들어간 거 없어. 연상 기호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원소의 개수, 아니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으라는 것도 아니고 원소의 개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조건 제시법 하나 딱 줬는데 어려워. 조건 제시법 너네가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돼. 알았지? 그래서 아까 내가 저 밑에 조건 제시법 뭐 B는 해서 했던 거 기억나지?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해오냐면 이게 그냥 아까 거기 나왔던 집합 B라고 칠게 그냥. 조건 제시법을 읽어주는 방법은 바 앞에 있는 녀석을 원소로 갖는다. 그 뒤에 나오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기까지만 읽으면 레벨 1이에요. 만렙이 되려면 모든 이라고 읽어줘야 돼. 뒤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모든 이것들을 원소로 갖는 거야. 저걸 만족하는 일부만 갖는 게 아니라 모든 거를 다 가져요. 그렇게 강조해서 이걸 다시 읽어봐. 이 집합은 어떤 집합이야? K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야. 누구를 만족하는? N은 9 이하의 자연수인데 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N분의 K가 기하분수가 되도록 하는 9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모든 것들을 다 원소로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원소로 가질 수 있는 후보들 중 분자는 1, 2, 3, 4, 5, 6, 7, 8, 9야. 오케이? 근데 이게 분모에 뭐가 들어갔을 때 n이 들어갔을 때 점점 n이 이상해지는데 n이 들어갔을 때 기하분수가 되는 걸 골라서 분자만 원소로 갖는 거야.
근데 기하분수가 된 걸 골라봤더니 얘네들만 기하분수가 됐대. 그 말은 얘네들은 기하분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잖아. 기하분수가 안 된다는 얘기는 2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고 3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N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2 가졌으면 이건 자동으로 안 되지. 기하분수 안 되지. 얘도 안 되지. 얘도 안 되지. 얘도 안 되는 거야. 답은 6. 무슨 말인지 알겠어? 뒤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모든 K들을 다 원소를 가져야 돼서 1, 2, 3, 4, 5, 6, 7, 8, 9를 다 넣어봤을 때 기하분수가 되는 것만 골랐고 그게 1, 5, 7밖에 없다는 거야. 분자들만 원소거든. 그 중에서 1, 5, 7만 기하분수래. 그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조건제시법만 가지고 만든 킬러라고 하긴 애매한데 실수 유도형 문제인 거지. 알았죠? 기하분수래. 뭐야? 조건제시법 정확하게 읽어줘야 돼. 모든이라는 말 절대 빼먹지 마세요. 자, 일단 계속 가보자. 그래서 몇 번 풀 거냐면 이번엔 좀 다른 거 유형 8번 18번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네, 쉽다. 19번 푸세요. 20번 푸세요. 20번 20번 풀었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의 정의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의 정의는 A의 원소를 B가 가지고 있다. A의 원소 중에 알고 있는 거 3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 얘인지 모르니까 두 가지로 나눠 풀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 풀어주면 A는 얼마? 얘 풀어주면 A는 얼마?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겠네. 총 세 가지로 나뉜다. 그치? 그럼 첫 번째 A가 5일 때, 두 번째 A가 2일 때, 세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세 가지 다 나눠서 각각의 A집합, B집합을 찾아야지. 둘 다 찾으세요. 왜? 혹시 아까 말했던 것처럼 B의 원서 한두 개만 확인하고 끝이 아니라 다 확인했는데 똑같은 원서 두 개 있으면 그건 빼야 되니까 무조건 원소 다 구하세요. 알았죠? 이거 보여주면 얼마야? 미쳤나봐. A가 5지? 뭐야 이거? 맞아 틀려? 오케이 맞네요. 두 번째 A는 B는 맞아 틀려? 4를 가지고 있지 않네. A가 마이너스이면 B는 이렇게 되니까 얘도 틀렸다. 그치? 그치? 근데 가끔씩 그 답은 저거다. A는 5 이렇게 나온 것도 틀렸다 해줘야 된다고. 알았지? 두 개만 띡 확인하고 아싸 다 가졌네 끝. 이게 아니야.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4, 3, 4, 3, 3, 3 이런 거 없어.
그것 때문에 틀렸었던 거예요. 전에 아까 내가 말했던 모의고사 문제. 그런 부분들만 조심하면은 뭐 집합 파트는 쉽지 뭐. 연산 쪽이 조금 어렵고 명제로 넘어갔을 때 좀 헷갈리는 거 있고. 그거 말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집합에서는 너무 쉽다, 그치? 자, 그럼 유형 6번 이런 데 넘어가도 너무 쉬운데, 자, 거기서 중요한 거 두 가지만 풀고 가자. 이거는 쉬워요. 24번. 그 다음에 이건 어려울 수 있겠네. 26번. 두 개. 미리 푸세요. 24, 26. 오늘 숙제는 아마 유형 10번까지, 즉 51번까지가 숙제일 것 같다. 오케이? 서로 소 이런 표현들이 없다 보니까 유형 11번부터는 못 풀 것 같고, 아, 집합에 연산도 없네. 유형 9번도 빠져야 되네. 뭐야, 너무 많이 적게 나갔다 우리 오늘. 라떼다. 우리 다음 주 수업 유형 30개 중에 23개 나가겠는데? 유형 5번까지네? 6번까지네? 일단 어차피 도형의 이동이 있으니까. 맞다. 유형 6번까지. 야, 유형 30번까지라고? 너무 많잖아. 몰라. 내 숙제 아니니까 일단. 지금 몇 번 풀라고 했어 내가? 24, 26? 오케이. 오늘 마지막 문제 두 개. 숙제는 26번까지입니다. 네. 유형 6번까지. 내신고쟁이 스텝 1, 2 잘 풀어오고. 그래, 지금 시험 안 끝낸 애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영상으로 보고 따라온 애들이 많아서 다음 주부터 달리지 뭐. 다 풀었어? 어이 뭐야, 너무 빠른데? 문제 쓰고 있는데 다 풀어버리다니. 자, 가자. 나머지 뒤에 거는 쓰면서 가지 뭐. 24번은 쉽죠? 근데 앞으로 너네가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만날 거야.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좀 정확하게 읽어 나가자라는 건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문제 개념이라 해야 되나 유형이라 해야 되나 그 녀석으로 가보면 내가 두 가지 개수 문제가 나온다 그랬어. 하나는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건 거의 대다수가 방정식, 부등식 푸는 거예요. 끼케야 뭐 2차 방정식 정도. 어렵지 않아. 근데 집합의 개수는 내가 뭘로 풀라 했어, 얘들아? 준서야. 경우의 수.
기본적으로 쟤네들은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경우의 수입니다. 맞죠? 맞죠? 읽어주세요. 제대로. x의 개수이지 x의 원소의 개수가 아니에요. 가끔씩 원소의 개수를 틱 구해놓고 답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 문제 하나 보여주고 끝낼 거야. 지금 문제랑 관련된 거는 아니고 그냥 집합의 개수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할 얘기야. 집합의 개수입니다. 경우의 수로 풀던가 부분 집합의 개수로 해석이 돼야 돼요. 얘는 B의 부분 집합이잖아. 즉 부분 집합의 개수 문제가 됩니다. 얘 몇 쓴 개? B의 원소 몇 개? 6 쓴 개. 맞지? 근데 그 중에서 뭐? A를 부분 집합으로 갖는, 즉 A의 원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A의 원소 몇 개? 이렇게 푸는 거다, 그렇지?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 그지? 앞으로 이거 AXB 요 녀석 진짜 많이 만날 겁니다. 앞으로 연산들이 막 들어가고 나면은 저 문제는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고 앞에 조건들이 점점 복잡해질 거야. 그래도 마지막 해석은 똑같이 B의 원소의 개수, B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A의 원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렇게 읽어줘야지. 즉 우리가 푼 거다, 그렇지? 부분 집합 개수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26번 문제를 쓰다 말았는데, 집합 A는 X를 원소로 갖습니다. X는 100보다 작은 홀수. 그러니까 뭐 1, 3, 5, 7, 9부터 시작해서 99까지 가지고 있겠다, 그치? 근데 B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63개다. 야, B의 원소 개수 몇 개란 얘기야? 6개, 그렇지. 2의 6승. 근데 진부분 집합이니까 빼기 1 해서 63개가 나와 있는 거거든. 그럼 B의 원소 개수를 알려준 거예요. 끝. 그 다음에 B의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은 19래. 그럼 19보다 큰 놈들만 가질 수 있다, 그치? 맞지? 얘가 지금 1과 3과 5와 어쩌고저쩌고 해서 17과 19와 21과 어쩌고저쩌고 해서 99까지 가지고 있는데, B의 원소들은 6개를 골라주면 되는데 그 중에서 19는 무조건 가져야 되고 17 이하 놈들은 전부 다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뒤에서 몇 개만 골라주면 되겠네? 5개만 더 골라주면 돼요. 이 얘기다, 그치? 근데 여기서 이때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P라고 합니다.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뭐야? 6개. 뭐야? 찾았네? 이거는 끝났고. 두 번째, B의 원소의 합을 구하세요. 그게 일단 Q라 그랬대. 근데 그 중에서 뭐? 자, 아닌가? 원소의 합 중 가장 작은 값을 Q라 불렀나? 아무튼 이거다, 그치? 끝. 그럼 뭐야? 이 중에서 19 가지고 21부터 나오는 홀수들 중 가장 작은 거 5개만 더해주면 되겠네. 뭐야? 됐나? 이거다. 됐죠? 뭐 거꾸로 했네. 아무튼 원소의 합이 Q 맞고 그 중에서 이 P분의 Q 중에 가장 작은 거구나. 아무튼 의미는 똑같으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맞죠? 얼마야? 40? 미쳤나봐. 왜 이러냐? 얼마라고? 143이야. 땡큐. 43? 144? 144래. 그래서 답은 뭐야? 6분의 144니까 답은 24?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됐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48, 48, 48이 나오니까 48 곱하기 3이니까 못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거 보여주려고. 그래서 6분의 144. 그래서 답은 24 맞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 알았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집합 남아있는 거 끝내고 혹시 시간이 된다면은 명제까지 살짝 맛보기까지는 하고 넘어갈 거야. 다음 주부터 이제 토요일, 일을 거쳐서 이제 수업을 나가는데
일단 다른 반들은 좀 진도를 빨리 나가는 반도 있고 천천히 나가는 반들도 있어. 반마다 좀 성격이 다를 텐데 선생님들마다 성격이 다르고 가방 정리하시면 돼요. 나머지 사람들도 요 이제 내용 잘 듣고 수업을 일단 끝낼 거예요. 뭐 인강 본 사람들은 보통 여기서 끊어버리겠지? 이 자식들. 아무튼 나는 요번 방학 때는 좀 천천히 나가려고. 그래서 어떤 반들은 교재 얇은 거로 선택을 해서 또는 뭐 두껍더라도 숙제를 많이 해서 방학 중에 즉 8월 8월 중순쯤까지 무조건 교재 한 권 끝내고 8월 중순부터 새로운 교재 넘어가겠다 하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그런 반들도 있기는 해. 근데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나갈 거야. 물론 수학화가 쉽다고 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 너희 반들은 좀 급하게 나가게 되면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을 너무 많이 까먹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천천히 곱씹어 가면서 한 유형, 한 개념을 설명하면 그거에 관련된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내신고증이라는 교재의 단점이 그거였던 것 같아. 내가 개념 설명을 했지만 그걸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시험 대비라고 딱 시작을 해보면은 기본적인 유형들이 연습이 좀 덜 돼 있고 자꾸 응용 문제들만 풀다 보니까 기본 문제들을 자꾸 틀리고 실수하고 또는 개념을 까먹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 반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설명한 개념을 그 개념을 가장 잘 연습할 수 있는 문제집으로 일부러 선택을 했고 그런 점에서 마플 시너지는 우리 반 기준으로는 조금 교재가 쉬울 수도 있어. 학교 기준으로 생각하면. 근데 지금 너희들한테는 딱 알맞은 교재인 것 같아서 일부러 선정한 거니까 잘 한번 풀어봅시다. 알았죠? 문제 수는 졸라게 많아요. 알 거예요. 거의 문제 은행이에요. 오케이? 자,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했어요. 너 내신 고쟁이 다 했었냐? 영영이도?